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 이관일입니다. 앞전에는 법률행위라는 그 용어의 뜻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물권과 채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민법 공부하시는 분,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물권과 채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흔히 듣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에는 많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민법 책에 보면 민법 1편이 총칙으로 되어 있고 2편이 물권, 3편이 채권, 4편이 친족, 5편이 상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많이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하나씩 할 때는 깊이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그냥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권은 먼저 제2편에 나와 있는 물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로 정한 것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아무나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물권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등기는 어디서 하죠? 누가 하죠? 네, 등기소에서 해요. 각 등기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돈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죠. 물권이 좀 그렇게 생각하면 무거운 거죠. 법률로 정해진 것만 물권은 있고 임의로 만들지 못하고 또 거기다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물권이라는 것은 좀 크고 무거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반대로 채권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 대답하는 게 돈 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것도 채권인데 그거는 일부분에 속하는 거죠. 내가 돈 빌려주는 거고 그리고 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비 내는 거 모든 것들이 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아니면 모든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들은 다 채권이고 물권은 딱 8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8개는 법률을 정한 거죠. 그 8가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한 가지만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거 있죠.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커다란 빌딩 하나가 저게 내 앞으로 되어 있다, 소유권이 내 거다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소유권은 좋은 거예요. 크게 8가지가 있는데 소유권,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위치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물권은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등기를 요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홍길동이라는 애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쓰겠죠. 언제 갚겠다,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 차용증을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다 홍길동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다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과 물권을 아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예요. 홍길동한테 1억을 빌려주면서 야, 네 집에다가 나 근저당권 설정 좀 해줘. 저당권 설정 좀 해줘. 근자 빼고요. 저당권 설정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가면 이제 1억을 빌려주면서 길동이 집에다가 제가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죠. 저당권자 누구 저당 금액 금액 얼마 이렇게 써서 이제 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겠죠. 그러면 내가 홍길동한테 등기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인감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위임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등기 필증, 주민등록 초본, 등본, 신분증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법무사님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저당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관일이가 홍길동이한테 1억을 빌려줬다는 저당권 설정을 딱 해놔요. 그럼 이게 이제 물권이 되는 거예요. 물권이. 그 전에 차용증만 쓴 계약서는 그냥 채권인 거고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놓으면 이건 물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채권과 물권이고요. 부동산 쪽에서 봤을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홍길동이한테 1억을 주면서 내가 이제 그 홍길동의 집을 내가 전세로 이제 얻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줄게. 넌 나한테 방 2칸짜리 집을 줘라. 이런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계약서 딱 썼어요. 그럼 이 종이 한 장은 그냥 채권 계약인 거예요. 채권인데 무슨 채권이냐면 집을 빌리는 채권인 거예요. 전세를 한 채권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채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물건을 만들려면 등기를 요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홍길동이한테 아까 내가 말한 서류를 갖고 법무사 사무실에 법무사님 의뢰를 해서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을구란에 써 있겠죠. 전세권자 뭐 이관일 뭐 전세 보증 금액 얼마, 전세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렇게 쭉 써서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내가 1억 줄게 너 집을 주라라는 종이 한 장의 채권이었는데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놓으니까 이제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거예요. 전세권이 된 거예요. 전세권. 이제 전세계약 채권이 아니라 전세권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홍길동이한테 1억을 주고 홍길동이한테 집을 내가 사기로 했어요. 야 길동아 너 집 나한테 1억 팔어. 그래 알았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다 했어요. 딱 잔금 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등기소에 가가지고 홍길동이 거를 내 앞으로 등기를 바꿔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법무사님이 또 법무 의뢰를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홍길동이 집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관일한테 이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이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소유권이잖아요. 물건 8개 중에서 소유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중도금 치르고 잔금 다 치렀다고 해서 그 집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등기를 해야지만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집 사고 팔 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유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소유권이라는 거거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이게 이제 잔금 치를 때까지, 등기하기 전까지는 채권 계약인 거예요. 이 소유권 매매 계약도 채권 계약인 거죠. 근데 이 채권 계약에 기해서 원인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등기까지 마치면 소유권이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거든요.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은 저당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돈 빌려줬을 때 차용증이 저당권 설정으로 물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전세, 내가 돈 1억 줄 테니까 너는 방 2칸을 나한테 전세를 줘라. 이 전세 계약이 전세권 등기를 하면서 전세권이 된 거고, 집을 매매하면서 홍길동이한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집을 팔아라 했을 때 잔금 다 치러도 이제 소유권 등기를 나한테 갖고 왔을 때 이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채권과 물권을 딱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차용증만 쓰고 그냥 1억 빌려주고 말지. 그냥 전세 계약만 하고 말지. 응? 아니면 소유권에서 잔금만 치르고 이게 내 거 하면 말지. 왜 이렇게 등기소까지 가서 경비 돈 들여가면서 등기를 하느냐?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 물건은 대한민국에 8개 딱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8가지. 이 하나, 물건 같지 않은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유치권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내가 한번 기회 있으면 하면 이렇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물건과 채권이 뭔지만을 좀 알고자 이렇게 방송을 틀은 거니까. 그러면 왜들 그렇게 채권을 물권화 시키느냐? 이것이 채권이 물권화인데 물권화를 시키느냐? 물건이 좋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 등기소까지 가서 등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은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다 채권이라고 했어요.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것들이 다 채권인 거예요. 우리가 택시 탈 때 택시 타는 것도 택시비 주는 것도 어차피 말로 한 채권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한 거고,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것도 다 마찬가지, 다 채권이에요. 그것도 다 모든 게 다 채권이고, 짜장면 시키는 것도 채권이고, 다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인데, 그러면 이 채권들은 순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당권 설정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길동이한테 1억을 빌려주고 얘도 1억 빌리고 돈을 막 빌려줬어.
근데 어느 날 길동이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채권자가 10명 있어. 10명 있는데 나는 먼저 빌려줬으니까 길동이한테 먼저 돈을 받을 거야. 아니야, 나는 길동이 내가 제일 많이 빌려줬어. 나는 길동이한테 뭐 3억을 빌려줬어. 니네는 얼마 안 빌려줬으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빌려줬어. 내가 먼저 받을 거야.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채권은 순위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길동이가 안분해서 길동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안분 비례해서 빌려준 것만큼 비례해서 나눠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건이 난 길동이의 집에서 뭐 자전거 설정해 놓은 나 물건이 나는 이 채권의 애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자, 나 말고 나머지 9명은 돈을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부터가 증빙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이 나는 등기소에 가서 길동이가 끊어준 모든 서류, 필증부터 시작해서 인감부터 시작해서 그거에 의해서 길동이가 나한테 돈을 빌려 썼다는 그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채권과 물건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채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이걸 알면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면 누구든지 다 그 물건을 선호를 하겠죠.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차용증을 떠나서 그 저당권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저당권이 되니까 이게 좋다는 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그래서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이 물건은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 법률에 정한 것 이외에는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이 물건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꼭 등기소에 가서 기록을 하고 남기고 그래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건은 8가지가 있는데 소유권, 뭐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질권 쭉 8개가 있는데 그중 유치권도 물건에 속하지만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상소, 뭐 공용징수, 판결, 뭐 그 경매 이런 거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이제 그게 있는데 그 나중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이 부분에서는 한 문제 나오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나중에 저 깊이 들어갈 때 설명드리고 오늘은 그냥 채권과 물건이 엄청 좋다. 채권과 물건이 싸우면 물건이 우선적으로 한다.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본인들이 평상시에 많이 있던 것들이에요. 다 이게 우리 전세 살고 돈도 빌려줘 보고 집도 매매 한번 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건이고 채권이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물건 행위를 몇 번 했었구나. 채권 행위는 항상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과 채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또 설명드릴 수도 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뭐 유치권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건별로 물건 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앞전에 그 법률행위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다음에 물건과 채권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물건과 채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한번 얘기는 해봤어요. 중요한 거 포인트 물건이 무조건 좋다. 그중에 소유권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